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성로입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이제 숫자로 4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실 1차, 2차,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1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이제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혁명이었고요.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이제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이 더 친숙하실 3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컴퓨터와 같은 정보화 혁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는 초지능 그리고 초연결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도 파악하실 수 있듯이 시간적인 순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에서 화살표의 두께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그 파급력이나 아니면 적용 범위가 1차에서 2차로 그리고 2차에서 3차로 4차로 진행이 되면서 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화살표의 길이로부터 짐작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제 각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 아니면 각 단계에서 우리가 보낸 시간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차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빅데이터 그리고 지능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그리고 여러 가지 연결성을 확보하여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의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글로벌 IT 기업들의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리고 빅데이터 아니면 뭐 네트워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이 매우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본이나 독일처럼 우리나라와 같이 제조업이 강한 그런 나라들도 제조업의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각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미국과 양강으로 꼽힐 만큼 인공지능 분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매우 많은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도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들도 다양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변화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 문화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직접 만나서 이루어지던 회의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관련된 기술, 기회들,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년에는 우리가 미세먼지나 이런 지진 그리고 태풍 이런 것들에 대한 재난의 어떤 일상화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덜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일상 속에 파고드는 재난의 두려움에 대한 어떤 위기나 이런 인식들이 좀 달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재난의 일상화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세계적인 협업, 분업에 의해서 어떤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다양하게 제공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이런 국제적인 교류들이 제한이 되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에도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 노멀이라고 불리는 그런 새로운 어떤 위기이자 기회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경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지능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한국의 어떤 경쟁력을 진일보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 한국판 뉴딜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약 160조 원이 투자가 되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 약 19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재정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민간의 어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전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DNA라고 하는 키워드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물체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이 DNA인데요. 여기서의 DNA는 그런 생명 물질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디지털 네트워크 AI라고 하는 세 가지 중요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를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DNA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떤 그 방역 그리고 대처만 보더라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세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효과적으로 대처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기반의 역학조사, 그리고 5G와 같은 통신망을 이용한 사회적인 거리두기, 그리고 다양한 비대면 활동, 그리고 AI와 생명과학이 접목된 여러 가지 신속한 진단 키트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나라가 방역을 성공적으로 해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뉴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디지털 댐이라고 불리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댐을 생각해 보시면 많은 양의 물을 모아서 그 물을 다양한 곳에 활용을 합니다. 농업용수로도 사용을 하고 공업용수로도 사용을 하고 우리가 마시는 물로도 사용을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면 디지털 댐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양한 종류의 양질의 데이터를 모아서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사업들, 인공지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기저를 이루는 것이 인공지능 기술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약 70년 전에 학계에서는 말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졌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서 상당 기간 부침을 겪었고요. 반면에 최근에 빅데이터와 그리고 병렬 처리 하드웨어의 발전, 그리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의 발전에 힘입어서 제2의 전성기, 제3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나 자연어, 이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데이터를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사업 기회와 서비스들, 그리고 부가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은 공학적인 기술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2의 전기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전기가 우리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사용이 되면서 개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이 그 기술 자체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우리 삶에 파고들면서 다양한 파급력을 발휘하고 본업을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생명 정보를 모으고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진료 기록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다양한 예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그런 응용 중에 하나가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허 측면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특허의 어떤 유지나 아니면 특허의 창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국내 특허의 어떤 출원 추세를 봤을 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특허의 출원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10년간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관련된 특허의 출원이 약 3배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은 16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체 특허 출원 대비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관련된 비중을 볼 때 2배 이상 증가함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특허가 중요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이나 관련된 기술의 어떤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점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노력들도 다양하게 경주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기업들의 국제 특허 출원, PCT라고 하는 국제 특허 출원의 증가율은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적 니즈,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산업,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런 면으로 볼 때 해외 특허 선점도 상당히 중요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전체 생태계 조성이나 아니면 개별적인 기술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특허의 경우에는 방대한 양의 특허 빅데이터를 형성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그 방대한 특허 정보를 분석해서 새로운 특허에 대한 대응 그리고 새로운 특허에 대한 발굴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의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특허 정보의 활용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ICT의 인프라 같은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메모리 반도체 아니면 자동차 여러 가지 산업적인 경쟁력도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술, 혁신 기술을 받아들이는 국민적인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조업의 강점 그리고 한국이 갖고 있는 ICT 인프라의 강점 이런 것들을 융합한다라고 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 앞으로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 국가 전략 그리고 여러 가지 특위들 그리고 이제 범부처에 대한 정책 권고 심의 조정 이런 활동을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해커톤을 이용해서 저희가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컨퍼런스나 아니면 민간에 대한 소통 협력 강화 이런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 어떤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고요. 반면에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사회에 적용할 때는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이제 에볼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점진적인 변화가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혁신, 레볼루션과 어떤 사회적인 변화, 에볼루션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저희 4차위가 그런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